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5% 빠져서 25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올해 들어가지고 첫날에만 0.5% 오르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거래일 연속 하락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어, 참 국내 증시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뭐 글로벌 증시는 꽤 좋습니다. 제 다우는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다우 0.4% 정도 이렇게 빠졌어요. 나스닥은 그래도 보합 수준이었고요. 다우 뭐 그래도 빠져봤자 37,500대니까요.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는 뭐 AI 쪽, 이쪽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보면 엔비디아 1.7% 올랐고요. 그리고 구글이 1.4%, 그리고 아마존이 1.5% 이렇게 올랐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 사상 최고치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53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540달러대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 이렇게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니까요. 거의 1700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시총이 지금 5위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의 시총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또 보면 니케이가 굉장히 강했어요. 니케이가 오늘 2% 이렇게 오르면서 역시 니케이도 지금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34,500대까지 올랐었고요. 마감은 34,400대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34,000대로 올라선 것도 지금 34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아무래도 BOJ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그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본 증시가 계속 이렇게 좋습니다. 미국이랑 사실 일본이랑 금리차가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일본은 마이너스 0.1%니까요. 그래서 사실 엔화 약세가 심했던 것이 또 너무 심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이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증시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J도 뭐 통화 긴축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게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본 증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은 좀 좋은 게 일본 이런 종목들도 네이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일본 증시에서 좀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본도 지금 반도체 쪽 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시총도 지금 110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 웨이퍼 쪽에서 상당히 강한 이런 회사고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드반테스트가 사실은 상승폭은 훨씬 큽니다. 지금 올해만도 지금 2배 이상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10년 차트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한 그런 회사거든요. 지금 시총도 이제 34조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에서 상당히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그런 회사예요. 어드반테스트 반도체 후공정 쪽 회사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쪽도 이렇게 반도체 쪽 회사가 워낙 좋고 미국도 뭐 반도체 AI 쪽 이렇게 계속 좋아가지고 확실히 작년에도 AI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거 올해도 뭐 AI 반도체 이쪽이 시장을 이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 초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AI 반도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도 이쪽 AI 이쪽에 좀 수혜를 받을 회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대만큼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파운드리 쪽 적자도 커지는 모습이라 가지고 좀 상당히 전망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물린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다시 급하게 이렇게 팔고 있는데, 네, 그동안 외국인이 참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또 130만 주, 그리고 오늘도 200만 주 이상 이렇게 팔면서 삼성전자 다시 외국인이 급하게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분간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좀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약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또 삼성전자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그런 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낼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참 뭐 전체적으로 다 약해가지고요. 그리고 워낙 또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글로벌에서 이제 좀 대기업급으로 쳐주는 기업은 한 500억 달러 이상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시총이 한 65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65조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이 거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뭐 65조가 넘긴 하는데, 워낙 지금 에너지 솔루션은 유통 주식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 시총이 지금 정상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많이 잠겨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두 회사 정도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글로벌 증시랑은 좀 다르게 노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일본 쪽 이런 식이 계속 좋고요. 뭐 인도도 이렇게 좋고요. 좀 코스피도 지금 제도나 이런 게 워낙 후진적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고쳐지면 일본 증시처럼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과연 그런 게 언제 제도 개선이 될지, 네. 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네, 그 외에 뭐 다른 지표들 좀 보시면 뭐 10년물 채권 4%대에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수준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코스피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320원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46,000불까지 올라왔는데 현물 ETF 승인이 아직 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계속 뭐 난다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났다는 이렇게 확정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확실히 지금 좀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